자, 합시다. 왜 또 안 들어오냐? 자, 지수함수의 특가 그래프 봅시다. 개념 6번째. 자, 오늘 배우는 지수 함수 볼게요. 자, 지수 함수는 어떠한 정의역 원소 x를 a의 x제곱에 대응하는 함수를 우리가 지수 함수라고 해요. 정의역은 실수 전체고요. 모든 실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치역은 양의 실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수함수를 y는 a의 x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y는 a의 x제곱. 수업 시간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쉬는 시간 이었어요. 내가 들어오라고 했잖아. 못 들었어? 자, 산수텐 할 사람 손 들어. 산수텐. 다 손들어. 다 손들어. 왜 텐텐 안 해? 둘밖에 없어? 많이 해. 여기서 수학만 뭐 12시간 하는 게 아니잖아. 다른 과목도 공부하면서 텐텐해. 방학 때는 평상시보다 공부 시간 한 2배에서 1.5배에서 2배 정도 늘려야 돼요. 진짜 학원 다니는 시간 빼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 포함해서. 학원에서 하는 시간은 거의 너희 시간은 아니지. 너희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는데 뭐. 뭐 끽해봐야 그 필기 몇 개? 그거 하는 건데 뭐. 그게 무슨 공부야. 이제 그 공부는 너희가 이제 배운 거 가지고 복습하면서 이해를 하고 그걸 가지고 문제 풀고 이게 어떻게 보면 공부지. 공부 많이 해. 악착같이 해야 돼. 불수능이라고 불수능. 물수능이면은 상관없겠는데 불수능이라고. 자, 보시면은 우리 이렇게 어떤 실수 x를 a의 x제곱에 대응하는 함수를 지수 함수라고 나타내고, 이때 이 정의역은 실수 전체가 되고요. 그때 치역은 양의 실수가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수값들은 전부 양수만 나왔어요. 양수만. 왜냐면 이거 로그로 또 바꾸게 되면은 결국 그 결과값이 진수가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 아래 노트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지수함수 y는 ax제곱의 정의역은, 자, 정의역 실수 전체 밑줄,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밑줄. 정의역 실수 전체, 치역 양의 실수 전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지. y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으니까. 자, 두 번째, a가 1이 아닌 양수일 때 모든 x에 대해서, 자, 2번은 결국에 y값, 치역을 말하는 건데, 이 치역은 아까 양의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모든 지수값들은 항상 0보다 큰 값이 나옵니다. 양수만 나와요. 음수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a가 1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밑이 1이면은 a의 x제곱은 1이 되므로 상수 함수가 된다. 그래서 지수 함수에서는 밑이 1이 아닌 양수인 경우만 생각하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의 그래프를 우리가 알아볼 텐데, 자, 아래 한번 보시면은 먼저 예시로 y는 2의 x제곱이라는 지수함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서로 대응하는 x와 y의 순서쌍을 좌표평면 위에 점으로 나타내면, 자, 그 점으로 나타냈을 때 y는 2의 x제곱, 이걸 그냥 정수만 생각해서 점으로 한번 표현해 봅시다.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자, 여기 우리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니?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얼마야?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야? 2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4분의 1이지. 뭐 대충 한 있죠. 그 다음에 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8분의 1이지. 어우, 더 작아지네. 자, 이렇게 되고 0 집어넣어보자. 0 집어넣으면 얼마야? 2의 0제곱이니까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죠. 그래서 0,1이 됩니다. 1 집어넣으면 2, 2 집어넣으면 4. 급격하게 갑자기 쭉 올라가. 그래서 얘를 곡선으로 연결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야. 알겠지? 네, 저기까지 닿질 않아가지고. 자,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이 나옵니다. 이게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 형태예요. 자,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은 이 점들을 매끄러운 곡선으로 연결하면 그림과 같은 지수함수 그래프를 얻을 수가 있는데, 자, x값이 커지면은 y값이 커지므로 지수함수 y는 2의 x제곱은, 자, 옆에 밑줄 1대1 함수. 오랜만에 들어보지? 몇 개월 만에 또 들어보네. 자, 1대1 함수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는 우리 1대1 함수예요. 1대1 함수. (1대1) 함수다. 그래서 x값 하나 집어넣으면 y값이 이렇게 하나씩만 대응이 되는 함수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은 한편 x의 값이 한없이 작아지면 2의 x제곱의 그래프 위의 점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자, x축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밑줄 그어놓고 옆에 밑줄 그어둡시다. x축은 저기 뒤에 점근선이다. 그래서 이 지수함수는 점근선을 갖는데 그게 누가 되냐면 x축이 돼요. x축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아시겠죠? x축에 점점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x가 작아질수록 점점 가까워진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시키면은, 자, y는 ax제곱의 그래프는 미체의 범위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내요. 자, 첫 번째 보시면은 밑이 1보다 큰 녀석일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밑이 0과 1 사이의 양의 값일 때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방금 y는 2의 x제곱처럼 밑이 1보다 클 때는 그래프가 증가하는 형태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 그런데 이 지수함수의 거듭제곱의 밑이 0과 1 사이의 양의 값이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x값이 커질수록 y값은 줄어드는 감소하는 형태의 지수함수 그래프를 갖는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 성질 봅시다. 성질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정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요.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아까 잠깐 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밑이 1보다 클 때는 x가 커지면은 y값도 덩달아 커지게 되는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갖고요. 밑이 0과 1 사이 값일 때는 x값이 커지면은 y값은 반대로 줄어드는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래프는 0,1. 자, 0,1에다 밑줄 그어놓고 이렇게 쓰세요. 정점. 0,1을 정점으로 갖습니다. 정점이 뭐냐면은 우리가 항상 지나는 점이에요. 항상 지나는 점을 정점이라고 하니까.
자, x에다 0 집어넣으면 y 값이 무조건 1 나오기 때문에 0,1을 정점으로 하면서 밑이 1보다 크면은 증가하는 형태, 밑이 0과 1 사이면은 감소하는 형태다. 자, 그리고 그 옆에 밑줄 그으세요. x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 점근선 x축 아래다가 y는 0이라고 이렇게 써둡시다. 점근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한다면 y는 0이라는 직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수함수를 어떻게 할 거냐면 평행 이동시킬 거야.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니까. 자, 넘겨보시면은 y는 이제 이 a의 x제곱이라는 녀석을 당연히 밑은 1이 아닌 양수일 때, 자, 얘는 지금 원래 정점이 얼마였냐면 0,1이었고요. 점근선이 x축, 즉 y는 0이라는 녀석이었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아래 우리 박스 보시면은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키게 되면은, 자, 우리 도형의 평행 이동, 대칭 이동에서 일단 평행 이동이니까 x 대신에 누구 집어넣어야 돼? x-m을 집어넣어야 되지. y 대신에 y-n을 집어넣어서 식을 만들어줘야 되지.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은 y는 a의 x-m제곱 플러스 n이라는 지수함수가 되는데 평행 이동한 지수함수예요. 그러면 이 녀석의 정점은 어떻게 바뀔까? 0,1에서 0,1이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자, 점의 평행 이동은 어떻게 돼? 그냥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m,1 플러스 n이 될 거고요. 자, 점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y는 0이었는데 원래는 얘가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점근선은 어떻게 될까? 자, y는 n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x축에 평행한 가로선이었지. 이렇게 쭉 그어볼게. 이런 녀석이었어. 얘 x축 방향 좌우로 움직인다고 모양 바뀌냐 안 바뀌니? 안 바뀌지. 위아래로 움직이면 바뀌죠. 근데 위아래로 어떻게 움직이는데? n만큼 움직이는데. 그러면 y는 0이 y축 방향으로 n만큼 움직이면은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n이 돼요. 그래서 자, 지수함수에서 점근선의 방정식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뭐 정점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점근선의 방정식 찾는 방법은 여기 뒤에 더해진 녀석이에요. 더해진 녀석이 얼마인지가 점근선의 방정식을 나타낸다라는 거. 얘는 뒤에 더해진 게 없었으니까 0이었으니까 y는 0이란 녀석이 점근선이었고, 그게 평행 이동하면은 y는 n이라는 점근선이 이렇게 생긴다. 자, 그래서 그 아래 잠깐 예시 보시면은, 자, y는 2의 x 빼기 3제곱 플러스 1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얘가 먼저 어떻게 우리가 출발을 했는지를 알아야 돼. 지금 거듭제곱의 밑이 2죠? 그래서 y는 2의 x제곱이라는 녀석이 평행 이동해서 만들어진 건데, 자,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 이동했을까?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1만큼. 그래서 우리가 얘 그려보면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될 텐데, 자, 이제 평행 이동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점근선이 y는 1이었어. 그리고 나서 뭐 정점이 있겠지만 정점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냥 여기 0되게 하는 x값 누구니? 3이지. 3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y값이 2 나오지. 3,2야. 대충 이쯤? 여길 지나면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평행 이동한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했을 때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지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다. 그 아래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평행 이동했으니까 이번엔 대칭 이동도 한번 해볼게.
자, y는 a의 x제곱이라는 이 지수함수를 먼저 x축 대칭을 해보자. 자, x축 대칭하면은 x좌표의 부호는 바뀌지 않고 y좌표의 부호만 바뀌기 때문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죠. 그래서 마이너스 y는 ax제곱. 그래서 이거 정리해 주시면은 y는 마이너스 곱하기 a의 x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지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다라는 거는 결국에 뭔가 x축 대칭을 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y축 대칭해 보자. y축 대칭을 하면은 y좌표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y는 그대로 써주고, x좌표의 부호가 바뀌니까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점 대칭. 자, 원점 대칭하게 되면은 둘 다 마이너스가 들어가죠. 마이너스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자, 따라서 y는 마이너스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그냥 a가 1보다 큰 양수라고 볼게요. 자, 이렇게 y는 a의 x제곱이라는 녀석이 있었어. a가 1보다 클 때. 그러면 x축 대칭하면은 저 증가하는 형태가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로 뒤바뀌게 돼. 이게 y는 마이너스 곱하기 a의 x제곱. y축 대칭을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되겠지. 얘도 감소하는 형태.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흔히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이 되기 때문에 a분의 1의 x제곱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y는 2의 x제곱이랑 y는 2분의 1의 x제곱이랑 사실 어떤 관계냐면 얘는 y축 대칭 관계예요. y축 대칭. 자, 그 다음 원점 대칭은 x축으로 한 번 접고 y축으로 한 번 접는 거기 때문에 이 주황색을 한 번 y축에 대해서 대칭시켜주면은 또 이런 모양이 나오겠지. 이게 y는 마이너스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다. 점근선은 바뀌지 않죠. 쭉 x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해두신 상태에서 자, 57번 한번 문제 볼게요. 57번. 다음 지수함수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1대1 함수이다. 맞죠?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1대1 함수 맞습니다. 2번 점근선은 y는 0이다. 맞죠? x축. 2번도 통과. 3번 정의역 실수 전체 맞습니다. 치역은 뭐라고? 양의 실수라고 했었죠. 자, 4번 x값 증가하면 y값 증가한다. 이렇게 되려면 밑이 어떻게 돼야 돼? 1보다 크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지. 근데 1이 아닌 양수라는 말밖에 없었기 때문에 4번은 탈락. 5번 0,1 정점 맞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58번 한번 봅시다. 58번 보시면은 다음 이 지수함수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3,0 지나고 점근선의 방정식이, 자, 지금 보시면은 y는 2의 x 빼기 a제곱 플러스 b인데, 자, 이거 점근선의 방정식이 몇 콤마 몇이니? 아니, 몇 콤마 몇이래. 점근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니? y는 뒤에 더해지는 거. b였으니까 b. 그런데 얘 점근선의 방정식이 뭐였대? 마이너스 8이었대. 그러니까 b가 마이너스 8이었다는 게 간단하게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y는 2의 x 빼기 a제곱 마이너스 8이라는 녀석이 되는데, 얘가 어딜 지난데? 마이너스 3,0 지난데 0은 2의 마이너스 3 빼기 a제곱.
마이너스 8. 따라서 얘가 뭐가 돼야 돼? 2의 3제곱 돼야 되겠지. 8 빼기 8 해야지 0 되는 거니까. 그래서 A가 얼마다? 마이너스 6이다. 그래서 두 개 곱하라 라고 했으니까 6, 8, 48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뒤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수 있는 문제고, 자, 오늘은 지수함수 최대 최소까지만 딱 설명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여러분들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그 다음에 유리함수의 최대 최소, 뭐 무리함수의 최대 최소를 찾기 위해서는 결국 제한 범위랑 그래프 모양을 알아야 되는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이 y는 ax제곱에 자, 밑은 1이 아닌 양수인데 자, 두 가지 형태가 나왔었지. 밑이 1보다 크면은 무슨 함수라고? 증가함수라고. 그래서 얘는 x에다가 큰 값을 집어넣으면 큰 값이 나오고 작은 값 집어넣으면 작은 값 나온다라는 소리예요. 그리고 밑이 0과 1 사이의 양수값이었다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지수가 커지면은 전체적으로는 줄어들고 지수가 작아지면은 전체적으로 커진다라는 거.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은 지수함수의 대수관계 보시면은 밑이 1보다 클 때는 자, 지수가 큰 수가 크다라는 건 지수가 커질수록 점점 커진다라는 뜻이고 반대로 0과 1의 지수 밑이 될 때는 거듭제곱에 미칠 때는 지수가 작은 수가 될수록 즉 작은 값을 집어넣을수록 전체적으로 커진다.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지. 왜냐하면 자, 얘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증가하고 얘는 줄어들고 이러니까 얘는 왼쪽으로 갈수록 커져. 감소함수는. 그러니까 x값이 작아질수록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증가하는 형태는 x값이 커져야만 y값도 커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집어넣어줘야 된다. 감소함수일 때는. 그래서 그 노트 부분 보시면은 밑을 같게 할 수 있을 때는 우리가 지수를 비교해 주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옆에다가 써두면 이제 밑을 같게 할 수 없을 때는 지수를 통일시켜서 밑을 비교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아래 예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그 지수함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대수관계를 이제 찾을 수가 있는데 자, 뭐 예시에 첫 번째 나오는 문제가 3의 루트 2제곱이랑 3의 2라는 2제곱이랑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밑은 이렇게 통일되어 있으니까 누구를 비교하면 되냐? 지수를 비교하면 되는데 자, 밑이 어때? 1보다 큰 값이지. 그러면 y는 3의 x제곱이라는 그래프에서 얘는 x에다가 루트 2를 집어넣고 얘는 2를 집어넣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녀석일 거잖아. 그래프가. 자, 루트 2는 여기 있고 2는 이쯤 있을 테니까 누가 더 커? 2를 집어넣었을 때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밑이 1보다 클 때는 지수가 클수록 큰 값이 된다 라고 할 수 있고 그 옆에 2번에서는 5분의 1에 마이너스 2제곱이랑 그 다음에 5분의 1의 루트 2제곱이랑 비교를 했네요. 자, 이번에는 밑이 0과 1 사이 값이 되기 때문에 감소하는 형태의 지수함수가 그림이 그려질 텐데 그래프가 지수가 어떻게 작을수록 커진다라고 했었지? 그래서 지수 비교하시면 마이너스 2 넣었을 때랑 루트 2를 넣었을 때인데 마이너스 2가 더 작은 값이 되기 때문에 작은 걸 넣어야 커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아래에 보시면은 이제 제한 범위가 주어지면서 우리가 최대값 최소값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제한 범위가 이렇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였어. 그러면은 너희가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 자, 1번에서는 뭐가 되어 있었어? y는 3의 x-2제곱이네. 자, 그러면 밑이 어때? 1보다 크지? 증가하는 형태니까
최소값은 x에다 누구 넣었을 때야? 그렇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야. 그래서 최소값은 3에 마이너스 3제곱 될 거고요. 최대값은 x에다 얼마 넣었을 때야? 2 넣었을 때죠. 그래서 3의 0제곱입니다. 그래서 3의 마이너스 3제곱은 얼마니? 27분의 1이 되죠. 3의 세제곱분의 1이 되는 거니까 3의 0제곱은 1 이런 식으로. 자, 반대로 2번에서는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1 평행이동까지 또 되어 있는 형태죠. 2분의 1의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맞죠? 그러면 얘는 밑이 0과 1의 양의 값이 되기 때문에 x에다가 누구 넣었을 때 최대되니? 2 넣었을 때 최대가 돼?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최대가 되겠죠. 작은 값 넣어야 최대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최대값은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1. 이거 계산하면 얼마니? 2가 되죠. 2 더하기 1이니까 최대값이 3. 최소값은 x에다가 누구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니까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1. 그럼 4분의 1 더하기 1이니까 4분의 5가 된다라고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자,